은퇴 직전 송파 아파트 산 68세 부부 왜 2달 만에 후회했을까? 이제 여기가 우리 마지막 집이겠지. 이사 당일 포장이사 기사들이 북적이는 와중에도 김영수 가명씨 부부는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68세. 평생 아껴 모은 돈에 퇴직금까지 더해 마침내 송파에 집을 샀거든요. 그것도 2년 전 14억 하던 아파트를 12억에 샀다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2달도 안 돼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가 원하던 건 이런 삶이 아니었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이제 좀 쉬자, 조용하고 편안한 집에서 인생을 즐기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들 다 키우고 회사 일도 끝내고 인생의 산막을 준비할 무렵엔 내 집 마련이 꼭 마침표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그런지 송파처럼 인프라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사는 걸 성공적인 은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삶이라는 게 꼭 자산 가치나 집 크기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송파로 이사온 김씨 부부도 처음에는 대단히 만족했어요. 교통도 편하고 병원도 가깝고 근린공원도 깨끗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공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에 살 집은 생겼는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김씨 부부가 살던 원래 동네는 30년 가까이 살아온 곳이었어요. 가까운 이웃들, 동네 마트 사장님, 단골 치과 의사까지 모든 게 정이 들었던 곳이죠. 이사 오고 나서는 그런 인연이 다 끊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해요. 여긴 다들 조용하고 문도 잘 안 열어요. 이게 김씨 부인의 첫 번째 후회였습니다. 사람은 집을 사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소통하고 살아가는 연결감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 동네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교류가 은퇴 후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떠나보고 나서야 절감하게 된 거죠. 사례 유지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후회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는 매매가만 비싼 게 아니에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 주차비, 각종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매달 40만 원 넘게 나가더라고요. 예전보다 관리비가 2배는 돼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은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김씨 부부처럼 퇴직금을 쏟아부은 경우 유동 자금이 별로 없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도 집값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 예상 외의 지출이 줄줄이 따라왔죠. 결국 매달 돈을 아끼려다 보니 여가활동이나 외식 같은 삶의 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좋은 집은 샀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은 사라진 상황이 된 겁니다. 사례 친구들 보려면 1시간씩 가야 해요. 마지막 후회는 사회적 거리감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회사 사람들이 사라지고 남는 건 가족 아니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사하면서 평생 지내온 친구들과의 물리적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매번 모임 나가려면 왕복 2시간이에요. 자주 못 가게 되니까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은퇴 후 고립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특히 6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결국은 사람보다 집을 먼저 선택했던 게 마음의 외로움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자산보다 중요한 3가지. 부동산 컨설턴트이자 은퇴 설계 전문가인 박지훈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직후 집을 바꾸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자산이 아니라 관계, 건강, 유동성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동네 사람, 친구, 가족과의 연결이 끊기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건강 좋은 병원이 가깝다고 다가 아닙니다. 걷기 좋은 환경, 스트레스를 덜 받는 구조가 중요하죠. 유동성 집에 돈을 다 넣으면 현금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은퇴 후 주택을 옮긴 사람들 중 38%가 2년 내에 다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은퇴 이후의 삶은 예상과 현실의 간극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은퇴 후 집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큰 집,
좋은 지역보다는 본인의 생활 반경과 커뮤니티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시장, 친구 집이 가까운지, 걷거나 산책하기 좋은 환경인지, 공동체 활동, 노인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 접근이 쉬운지, 주택의 유지 비용이 적절한지, 이 네 가지만 점검해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확보입니다.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10년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시 팔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뒤따르거든요. 마무리하며 집은 삶의 배경이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결국 다시 고민 중입니다. 이 집을 팔고 원래 동네로 돌아갈지 아니면 이곳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지. 그때는 싸게 샀다는 생각에 마음이 앞섰는데 지금은 우리가 뭘 잃었지? 부터 생각하게 돼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지 남에게 자랑할 무대가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산보다 삶의 밀도가 중요하거든요. 외롭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일상이 결국 최고의 은퇴 준비 아닐까요? 앞서 은퇴 직전 송파 아파트를 산 68세 부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실용적인 팁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 집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선택일까? 가격 외에 꼭 봐야 할 항목들. 많은 분이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가격이죠. 물론 좋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지만 집값만큼 중요한 건 유지 비용과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예를 들어 김영수 씨 부부가 산 송파 아파트는 12억이라는 비교적 낮아진 가격에 샀지만 관리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죠. 이 관리비가 보통 아파트 평균 관리비의 2배 정도 된다고 하면 연간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에요. 따라서 집 살 때는 매매가뿐 아니라 매달 고정 지출을 미리 예상해 보셔야 해요. 특히 관리비가 높은 고급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는 유지비가 꽤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경비, 청소, 공용시설 유지비, 주차비 등이 포함되는데 이게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다양해요. 팁! 아파트 견본주택이나 매물 상담할 때 반드시 관리비 명세서 최근 1년간 관리비 변동 내역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갈 고정 비용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 확보 꼭 기억하세요. 은퇴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올인이에요. 집값, 퇴직금, 적금을 죄다 집에 묶어 놓으면 급할 때 돈을 빼쓰기 어렵습니다. 보통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최소 510년간 생활비는 현금이나 쉽게 인출 가능한 금융상품에 묶어 두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으로 확보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김영수 씨 부부처럼 퇴직금 거의 다 써서 집을 샀다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가족 돌발 비용, 대출 이자, 부담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려워집니다. 주의사항. 집값을 너무 올인하면 은퇴 후 현금 흐름에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 꼭 유념해야 합니다. 3. 동네 커뮤니티와 사회적 연결망은 은퇴 생활의 핵심. 많은 은퇴자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은퇴 후 행복감과 건강은 사회적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김영수 씨 부부처럼 친구도 멀어지고 동네 사람과도 인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은퇴 생활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사할 때는 내가 꾸준히 만날 친구나 가족, 지인들이 가까운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주변에 노인복지관, 동호회, 자원봉사 등 활발한 커뮤니티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셋째, 교통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친구들 모임 장소까지 너무 멀지 않아야 해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강북구에서 이사해온 박영희 가명씨는 은퇴 후 가까운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체조와 바둑 모임에 참여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덕분에 건강도 유지하고 외로움도 크게 줄었다고 해요. 4. 집은 삶의 무대이지 목적이 아니다. 은퇴 후에는 집이 단순히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도 생활 환경이 불편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집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김영수 씨 부부가 겪은 후회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좋은 동네 좋은 집이었지만 삶의 편안함과 정서적 안정감은 채워주지 못했어요. 5. 은퇴 전 주택 구입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총 자산 대비 주택 구매 비율. 은퇴 자산의 50% 이상을 주택에 쓰면 재무적 위험이 큽니다. 최소 3,040% 내외에서 조절하세요. 월 고정 비용 예측. 관리비, 재산세, 공과금 등 매달 나갈 돈을 확인하고 기존 생활비에 더해 감당 가능한지 따져봐야 해요. 동네 환경 점검. 교통, 의료시설, 마트, 복지시설, 커뮤니티 접근성 체크. 장기 거주 가능성. 은퇴 후 최소 10년 이상 살 계획이라면 건강 상태나 이동성도 고려해서 무리 없는 집인지 봐야 합니다. 현금 유동성 확보.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해 최소 5년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당장 인출 가능한 자산으로 확보. 6. 재취업이나 부업 고려한다면 공간 활용도 따져야. 최근 은퇴 후 재취업이나 부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집의 공간 배치도 중요해요. 사무 공간, 방문객 응대 공간, 물건 보관 공간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큰 경쟁력이 됐어요. 7. 부동산 전문가의 한마디. 부동산 전문가 최민수 씨는 은퇴자의 주택 선택은 자산 증식보다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시장 상황에 휩쓸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생활 계획과 재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뒤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전후 주택 구매는 단순히 좋은 집이나 싼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질,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 안정까지 두루 고려해야 해요. 김영수 씨 부부 사례에서 보듯 싸게 집을 샀어도 내 삶의 무대가 불편하면 후회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집에서 10년 뒤에도 행복할 수 있을지, 갑작스런 변수에 대응할 준비가 됐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안정감과 활력으로 채워져야 하니까요.